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시장이 공포의 주간이었죠. 또 사실 3주 연속으로 글로벌장이 아래 방향으로 상당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쉬는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감은 더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전혀 못하고 박스권에 있다가 종목별로 상당한 하락을 한 후에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체감은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시장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가 반등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가 글로벌 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율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가적으로도 이번 주에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패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벤 버네키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 목표가 6.5하고 실업률 6.5에 인플레이션 2.5에 맞춰져 있었는데, 금리에 대해서만큼 이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양적 완화 매월 850억 불씩 풀어주는 것은 실업률을 7%로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가 되면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면서 내년 정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해석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리 양적 완화를 일부 9월 달에 한 200억 불 줄이고 난 다음에 내년도 중반에 7%가 되면은 양적 완화가 완전히 종료가 될 거다. 이게 완전히 좀 앞서가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약간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벤 버네키 의장이 얘기한 것은 7%가 시작되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서로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같은 연은 총재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정책 목표가 더 중요하지 시간 목표가 더 중요하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에 맞춰서 미리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꾸 뒤처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업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2008년 이후로 60% 고용이 그 성인 기준으로 해서 60%가 밑으로 떨어진 이후로 지금 56.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률을 감소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의 증가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소 실업률을 맞추지 못한다면 고용이라도 정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돼야만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중앙은행이 겪었던 실수들을 이번에는 피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 피해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진행될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아니 미래파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연준에서는 벤 버네키 의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벤 버네키 의장 임기는 아마도 연임되기는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가 약속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일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마도 새로운 연준 의장이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연준 의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옐런 같은 부의장이 된다면 일단 양적 완화는 지속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이트나 서머스 같은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과 생각을 계속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쪽 하나 지속 가능성을 좀 제기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또 일편적으로는 지금 닥터둠으로 유명한 마크 퍼버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채 금리가 작년 8월 이후로
지금 상당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것은 약세장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의 은행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은행연합이 되면은 부실 채권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의 안정화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지금 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올라서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신용 경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간의 금리, 레포 금리가 막 순식간에 10%대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은행들 간의 자본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이번에 아베노믹스라든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한머니가 들어갔던 것이 중국에서 다시 유출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조만간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되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지금 1%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지금 7% 미만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나라장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야간 선물을 포함해서 약 3일 동안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 쪽에서. 왜냐하면 선물이 지금 계속 약해지면서 베이시스를 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유출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밀렸었기 때문에 선물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야간에 이틀을 연속 순매수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 같게는 1,300개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낮에는 약 한 500개 이상을 매수로 전환하면서 방향성을 좀 바꿔줄 수도 있다. 콘텐코어 쪽으로 방향을 줘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환율 쪽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과 반대의 움직임이 항상 나타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타났었는데 환율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1154원 전후로 해서 주시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1158원까지 갔었거든요. 거기서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 봤을 때는 외국인 자본이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장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왔죠. 제가 화요일주, 목요일쯤에 거래량이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량 터졌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것은 주가가 빠지는 계곡주에서 터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이 미국에서 아주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주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FMC 회의와 쿼드러블이 마주하면서 쿼드러블 이벤트성 발언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대량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과거를 보면 미국은 대량 거래량 후에 방향을 바꿨던 경험이 많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은 여기 좀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고점에 터지고 밀렸고요. 여기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지금도 역시 대량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 날 터진 것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요 거래량만큼 그대로 다 터졌죠. 그렇다면 추세 반전 가능성을 한 번쯤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뭐 추세적으로 여전히 뭐 상승 마인드 5월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영국 차트입니다. 영국 차트 보시면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후인스페인과 캔들과의 어떤 이격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반등 가능성, 물론 200일선이 무너진 것은 아쉽지만 추세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국내장입니다. 국내장 많이 빠졌죠. 수급적으로는 이번 주 이후에 반응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반등이 들어온다면 아마도 상당폭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매수 이입한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꼭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모습을 보시면 제가 수혜선을 그어놨죠. 이 연성을 보면 이 고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들리는 그 연장선에서 꼭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일단 환율은 강세 쪽으로 약간 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그 엔달러입니다. 엔달러 모습을 보시면은 하락 추세들을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보고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장이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이번 주 이후에 나오는지를 확인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